1972년 8월 14일 해가지고 한번 앱에다가 넣어 보세요. 그래서 그거 우리 살짝 한번 풀어 볼게요.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이고 하지만 계속 사주를 자꾸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유재석 뭐 어디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유재석 사주를 갖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되게 이 사람은 좀 뽐받을 점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자, 임자년생이죠. 그리고 무신, 정축. 자, 시간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면 8글자, 6글자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사주를 탁 볼 때 일간부터 먼저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일간에는 동그라미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눈에 잘 띄게. 그럼 일간은 정화니까 정화의 특징들을 좀 전에 우리가 했죠. 그거를 특징을 쫙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월을 봅니다. 월. 신월이면 봄, 여름, 가을 중 언제예요? 응?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죠, 가을. 가을은 가을인데 아직은 더운 가을이에요. 그래서 화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신월이. 지금이 우리가 6월이거든요, 6월. 근데도 신월은 우리 요거보다 한 앞이니까 되게 더워요. 일단 여름 같은 가을에 태어난 정화예요. 그러면 이 정화는 이 화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특징을 또 보시고, 저는 이렇게 해요. 목화 토금수로 이거 해야 돼요. 목화 토금수로 해서 분류하는 연습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목화 토금수로 분류. 자, 여기서 목 글자 보이나요? 목이라고 하면 천간에는 갑을이고요. 지지에는 인묘죠. 자,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목은 없다. 0. 화는요? 화는, 자, 천간부터 보면은 정화. 지지에는 없죠. 화 하나. 네, 토 볼까요? 토, 천간에 하나, 2개. 예, 금은요? 여기 신금 보이나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10천간 12지지를 빨리빨리 목화토금수로 연습해 오는 거 집에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 드시죠? 그래, 이게 빨리 나오거든요. 수는요? 2개. 자, 그럼 모두 지금 6개죠. 왜냐면 지금 일단 시간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자, 이 상황을 보면은 1개, 2개, 1개, 2개 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균형은 얼추 맞아요. 또 양음으로 나눠볼까요? 양음. 중간에 화를 사이 두고 양은 1개, 음이 3개니까 야는 음적인 성분이 조금 더 많네? 그럼 예? 토도 양으로 보면 토도 양으로 보게 되면은 비슷하다, 그죠? 네, 요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토를 양으로 보면 아까 화로 본다 하면은 비슷하고요. 만약에 토를 좀 중간으로 일단 또 놓고도 한번 본다 하면은 음과 양에서는 음이 조금 더 많네 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자, 또 요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또 이제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십성을 배운 분들은, 자, 못 배운 분들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이것도 어렵진 않으니까요. 나는 내 일간은 화니까 여기다가 요게 나예요. 그래서 비라고 적고요. 비, 식, 재, 관, 인. 요렇게 5글자. 비식, 재관인. 요게 이제 입에 좀 붙으셔야 돼요. 비식, 재관인.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내 기운은 1개예요. 그리고 이 사주를 볼 때는 또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먼저 보는 게 사주 풀기가 쉽거든요.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나의 엄마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나를 동그라미 했을 때 바로 앞에 게 나의 엄마 역할이에요. 엄마 역할이 하나도 없죠. 결국은 나도 나하고 같은 것도 지금 하나밖에 없어. 일단은 이렇게 보면 조금 신약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는 식재관. 얘들은 나의 힘을 빼는 것들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힘을 뺀다, 힘을 준다 했죠. 내 바로 옆에 것만 나한테 힘을 줘요. 그 외에 이 3개는 거의 다 힘을 빼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힘을 주는 거는 내 옆에 거. 또는 나하고 비슷한 거는 나한테 힘을 주고 그 나머지 3개는 힘을 주로 빼가요. 그러면 일단은 일간은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성분이 많냐 보니까 토가 2개가 되고요. 수가 2개가 되니까 또 그럼 많은 거는 뭐가 많고 없는 건 없지 하고 이제 다시 찾아와 보면
여기서 이제 십성을 또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화니까 수화니까 수극화가 돼가지고 얘는 관이라고 합니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수극화해서 또 관인데 음량이 같으니까 평관이라고 씁니다. 자, 무토는 화생토 이렇게 힘을 빼가기 때문에 식신 중에서도 음량이 다르니까 상관. 얘는요 화극금. 돈이네요. 내가 극하는 건 돈이에요. 자, 돈이니까 재라고 쓰고요. 음량이 다르니까 정을 넣습니다. 축은요 화생토 해서 식상 중에 하나가 되고 음량이 같으니까 식신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십성을 다음에 배울 건데 일단 이렇게 안다고 보고 이제 풀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을 볼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을 거예요. 일단 연월을 잘라서 봅니다. 연월, 쉽게 보는 방법 연월. 자른 거 보니까 관, 상관, 정제. 자, 관은 명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은 명예, 기억을 해주세요. 재는 돈이에요. 그다음에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상관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은 관이 두 개에 재가 하나고 상관이니까 이 사람은 상관생재로 사업을 해도 괜찮고요. 관이 두 개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일단 요렇게 먼저 요거 연월을 떼서 이 사람은 근데 그러면 직장 생활과 사업에서 순서대로는 뭐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연이 순서가 앞이라 그랬죠. 관이 두 개가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먼저 하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상관생재로 자기 사업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이렇게도 해볼게요. 요게 또 조상자리라고 했죠. 조상자리에 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조상은 관적인 성향이 있는 조상이에요. 관이 있다는 거는 명예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조금 더 가풍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관이 있는 집안이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집안도 좀 괜찮은 집안이다라고 유추 가능해요. 관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요거 무하고 무신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요 경우는 뭐 할아버지라고 보고 또 부모라고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정화의 할아버지는 조금 더 관을 한 가능성이 커요. 좀 벼슬을 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 그럼 이 사람의 부모는 상관생재로서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요렇게도 또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성향 한번 볼까요? 나는 식신을 깔고 있죠. 식신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 또는 돈을 버는 재료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상관을 써서 상관생재도 되고요. 이 식신을 써서 식신생재도 돼요. 어때요? 돈이 계속 생기지. 그러니까 굉장히 돈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재료가 많은데 이 식신과 상관은 공통점이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또는 표현, 창작물 이런 게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재주를 일단 타고났네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이 있다는 거는 자기 통제력이 또 강하다고도 봐요. 성격상.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오래 못 견디고 나오는 사람들은 관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 오래 못 해요. 왜? 나하고 안 맞거든. 관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통제력, 참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유재석 같은 경우 되게 그죠? 사회도 잘 보고 보면은 막 이렇게 좀 나대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있으면 원래는 또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정관을 깬다고 해서 이 정관이 조금 무사하기가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관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정관이 지금 뿌리가 튼튼하죠. 이렇게 아래 위로 있을 때는 힘이 되게 좋아요. 만약에 정관이 하나만 있고 요 밑에 다른 게 있다면 이 정관은 상관한테 상처를 받아서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요. 자기 통제력도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이 뚜렷하게 아래 위로 뿌리를 가지기 때문에 관이 튼튼한 관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성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의 아내는 식신 성향을 가진 아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식신 성향을 가진 성향의 아내. 그럼 식신 성향은 뭐다? 아내가 어떻다?
자기 애들 잘 챙기고, 식신이니까 애들 잘 챙기고, 뭔가 또 좀 부지런한 거예요. 식신은 활동력이거든.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요런 느낌들. 요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사주가 괜찮은 사주로 보여요. 관이 잘 발달돼 있죠. 거기다 식신상관이 있어가지고 말도 좀 잘할 것 같고요. 이 식신상관이 재하고 바로 또 붙어 있죠. 이렇게 재하고 붙어 있을 때는 그 재물이 더 커요. 식신생재라도 얘가 만약 요 위에 있어. 그러면 식신이 재를 생하기가 거리가 좀 있죠. 그러면 돈의 액수로 봤을 때는 조금 줄 수 있는데 얘는 위에서 해주고 옆에서 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 맹파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현대명리로는 또 이렇게도 봐요. 이 신금이 금이거든요. 축은 금의 고가 돼가지고요. 이 신금이 금 속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신금이 금의 고로. 결국 원래 연하고 월에 있는 거는 내게 아니고 남의 거일 가능성이 큰데 요거는 참 신기하게도 금이 즉 신금이 축으로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내 거로 바로 밑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재물을. 즉 바깥에서 열심히 일한 거를 내가 끌고 와요. 요런 느낌. 또 하나 더 또 좋은 게 정임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또 연에 있는 정관까지 내가 또 끌어와요. 천간은 천간대로 끌어오고요. 지지는 지지대로 끌어와요. 그리고 또 신자에서 이 또 신자 합수가 돼가지고 들어갈 때 얘가 합해가지고 또 들어가기도 쉽거든요. 모두 내가 다 끌고 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재물의 사이즈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6글자만 알아도 대략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내방객이 와서 그죠? 사주를 보러 올 때는 물론 시간까지도 가지고 오겠지만 내방객이 왔을 때 아까처럼 나쁜 게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자리가 좀 뭐 불편한 게 보인다고 해서 그거 얘기를 그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 꼭 아셔야 돼. 그분들이 왜 왔겠어요? 일단 재밌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내방객들이 우리한테 만약에 상담을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됐을 때 내방객들이 왜 왔겠어요? 답답해서 왔죠. 답답해서 왔는데 아이고 보니까 와이프하고 사이 안 좋겠네요. 만약에 이 와이프하고 이혼해도 다음에 다른 와이프 들어와도 똑같아요. 왜? 본인 사주가 배우자궁이 깨져 있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 그럼 죽으러 가야 돼요. 힘들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을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이런 분이 왔어. 뭐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성격이 우리 선생님께서 성격이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선생님은 잘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사모님한테 자상하게 좀 대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좀 낫지, 그죠? 이게 또 충이 있는 사주들이 보통 조금 호전적이에요. 호전적이라는 말은 뭐죠? 조금 뭔가 싸울 거리가 있을 때 그게 쉽게 넘어가는 스타일이 있고 아이 잠깐만 내가 보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호전적인 거잖아요. 조금 사주가 나중에 이제 아실 거예요. 요렇게 합이 많거나 막 들어오는 사주는 조금 더 융화가 잘 되는 사주고 사주가 막 충이 여러 개가 많아.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시비구설을 좀 더 관련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분한테는 그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 시지에 목이 없다고 치고 지금 정임한 목이잖아요. 네. 그게 네. 인수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이거요. 자, 설명드릴게요. 질문 좋으시네. 요게 일간이죠. 일간은 합은 돼도 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간은 유일한 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정임한 목이 돼버리면 내가 변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정이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이따 해볼게요. 이때 요렇게 정임합으로 해가지고 그죠? 요건 한목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예, 요렇게 일간일 때는 그래요. 예. 합은 되는데 화는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이유는 일간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써놔요. 그렇지만 합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화합사는 잘한다. 남들보다 화합하는 면은 좋다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정임합이 다른 합보다도 또 이게
끌어당기는 이 힘이 좋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융화를 참 잘한답니다. 그리고 또 현대 명리에서는 이 정임합을 이게 또 글, 소설이나 수필 이런 식으로 아주 문학 작품도 잘 쓴다고 얘기를 해요. 정임합은. 그거는 경험상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고요. 자, 또 질문이. 공부 많이 하셨네. 합하는 것까지 하셨고요. 그죠? 정임합, 목은 맞는데. 맞아요. 그럼 만약에 다른 경우에 아까처럼 정임합 목이 되면 목이 돼가지고 이 목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고요. 정이 왔거나 이미 온 해가 그래요. 그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항상은 아니고 정이 오는 해, 이미 오는 해에 합이 이루어져서 화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진도 나가 볼게요. 자, 이제 49페이지. 요거는 이제